세 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걱정이에요. 내가 부산에 IS 동서 대주주였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그 이기대의 W 아파트 1조 한 4천억 정도 되는 걸 저를 광고 모델로 썼어요. 가치 투자의 대가 주신홍무님 선택한 W 아파트 분양이 됐지 않습니까? 39층에 하나 가지고 있는데 지금 3년이 안 됐습니다. 한 13억 정도 이렇게 분양을 받았는데 한 2, 3억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보면 이거 정말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W 아파트는 부산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든지 기업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정확하게 핵심에 있는 그런 기업이나 부동산을 투자하게 되면은 그런 기업들은 수요가 계속 늘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이가 들면 이제 부산에 가서 좀 살려고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 23, 4억 가니까 너무 급하게 오른 거야. 제가 그 보유세를 재산세하고 보유세 이렇게 보니까 800만 원이 넘더라고. 야, 그래서 이제 공시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가지고 야, 보통 정말 중서민들은 줘도 못 살겠구나. 왜 우리나라가 이게 정상인가 라는 생각도 저는 이제 가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애들은 서초마을 방배동 살아요. 그 다음에 저는 사당동에 살아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집은 거주의 개념으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할 때 30분 이내에 도착거리에 있어야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집을 갖겠다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지금 그 서울 명동이지 않습니까? 명동에서 저 일산까지 수지까지 이렇게 출퇴근하는 사람들 보면은 야 이거 뭐 출근하면은 퇴근 걱정해야 되고 퇴근하면 출근 걱정해야 되고 이러고 나서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의도 근무할 때는 대방동에 대방아파트, 사당동에 올 때 사당동에 이런 형태로 직원거리에다가 이렇게 두고 살면서 서울에서 가장 중심이 어디냐 봤을 때 옛날에는 이제 조선시대는 남산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서울 도시 지역이 확장이 되면서 국립묘지 서달산 어디 밤에도 올라갔다 왔는데 서달산이 중심이에요. 서달산에서 그 국립묘지에서 이렇게 30km 이렇게 반경에 서울 시내가 있잖아요. 이제 지금은 자꾸 이렇게 동부 이쪽으로 이렇게 내가 대모산도 가보니까 대모산도 정말 좋더라고요. 이제 이런 형태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주의 개념으로 이렇게 보는데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이제 밟고 이런 사람들은 환경이나 이런 걸 보다도 생활의 편리성 이런 것들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교육이 될 수 있겠고 이러는데 저는 방배동에서 이제 이렇게 제가 한 6년 살았어요. 애들 교육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이제 이번에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사당동 이제 어머니가 살던 집으로 제가 왔는데 그 국립묘지 바로 총신대학교 뒤에 뒷산 밑이거든요. 정말 시골 같은 동네예요. 그 우리 사는 집하고 이수역하고 기온 차이가 보통 한 3, 4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단독인가요? 예, 단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부동산을 보는 관, 주식도 그 투자는 자기의 어떤 관에 따라서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나는 사당동이 방배동 설해마을보다 훨씬 좋아요. 그 국립묘지라는 천혜의 녹지 공간이 있잖아요. 언제든지 이제 공원화 돼가지고 밤에도 이렇게 산책할 수 있으니까. 이런 그 환경에서 서울 중심에서 시골 같은 생활을 하는 거죠. 나는 이거에 대한 가치를 두는 거고 방배동에 사는 애들은 교통이나 이런 접근성이 편하잖아요. 또 그거에 또 가치를 두는 거죠. 뭐가 옳고 그러다 이렇게 판단은 안 하는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잠자리가 편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창문도 열어놓고 새들도 뭐 와서 이렇게 지저귀게 만들고 이런 환경을 좋아하는데 또 그냥 유리 공간에서 아주 공주처럼 이렇게 스스로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사당동에 이제 아파트 한 채가 있고 그거는 이제 동생이 살게끔 하고 우리는 이제 어머니가 살든지 뭐 이제 부동산을 이제 투자하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저는 사람은 이렇게 잠깐 왔다 살다가 그냥 한 줌에 또 자연 흙으로 가잖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자연을 파괴하고 막 이런 부분들은 저는 내 사는 가치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농지나 뭐 이런 것들도 경제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가져야지 투기자들이 이렇게 가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는 이제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가 교육 문제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 문제,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구조적으로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요. 그 낮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그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이 됐든 또 고위 공무원이 됐든 이 주식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다 부동산을 통해서 돈 번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산 구조가 부동산 공화국이 돼 버렸습니다. 근데 이 구조가 지금 깨져야 돼서 우리 이제 성공을 하면은 누구나 다 그냥 임대 뭐 다세주택이나 아니면 뭐 임대 아파트 이렇게 사서 임대를 받고 이렇게 사는 게 꿈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런 걸 보면 좀 서글퍼져요. 거기서 새들어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그 사람들 돈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보다는 진짜 이렇게 기업에 투자해서 그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행위가 정말 의미 있고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업에 우리의 삶의 터전이고 근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기업은 우리가 이제 그 직원도 되지만 또 투자자도 되고 또 소비자도 되고 또 그런 기업은 세금의 원천이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올려가는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주는 게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가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재화를 창출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해요. 이런 얘기하고 이러면 이제 나중에 깊이 있게 좀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화가 좀 바뀌어져야 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부동산보다는 이 주식시장이 훨씬 매력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번에 아마 동학개미들도 이런 쪽으로 이렇게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한 15년 전과 지금과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2020년이니까 그 2005년이나 이 정도 되고 이러면은 우리가 서울에서 천안까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거나 가다 보면은 그 아파트가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정말 질비하게 늘려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구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아무리 핵가족화되고 소가족화 됐다고 하지만 늘지 않았거든요. 우리 지금 이제 출산율이 1% 미만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0.83 정도 되거든요. 앞으로 저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에요? 이거는 우리 정책 이반자들이나 부동산 업자들, 국민들이 그냥 나는 네덜란드의 그 튤립 광풍 사건 이해하시죠? 저는 그거에 견줄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들 이제 서울로 와가지고 도시화되면서 집 하나 가지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중서민들이 다 이렇게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잖아요. 나머지 떨어지고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2010년도부터 야 관리비나 운영비만 내고 이렇게 살아달라고 하는 시대가 돌아올 거다. 지금 나는 그 시대라고 봐요. 저는 적어도 그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5대5 정도까지는 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